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장 인지적 특성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인지적 교수 목표와 평가 유형에 대해서 평가 문항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지적 평가의 개발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쪽일까요? 잠시만요. 127쪽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인지적 역량의 평가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학생의 인지적 사고 작용을 평가하는 것이고, 정의적 역량의 평가는 성격, 태도, 사회성, 도덕성과 같은 학생의 정의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심동적 역량의 평가는 학생의 신체적 능력이나 운동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쉽게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지적 특성은 머리와 관련된 것이고, 정의적 특성은 가슴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신체적 특성은 팔, 다리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보다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지적 특성이란 인간의 다양한 특성 중에 지적, 정신적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지적 영역은 기억,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비교, 판단 등과 같이 주로 사고작용,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획득되고 활용되는 학습 내용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의 평가로서는 지식이나 이해, 적용이나 분석, 종합평가 같은 학생의 인지적인 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수많은 시험들은 아마 인지적 특성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즉, 교육 목표에 진술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기억, 이해, 추론 등과 같은 사고작용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 지적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인지적인 동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해 인지적인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학습자의 학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인지적 특성의 평가입니다. 인지적 동기 유발 전략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행동이나 신념을 전달하거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학습 경험을 구조화해서 제시하거나 교사가 열성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행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거나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나 학습 동기를 유도하고 비형식적 송환, 즉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문제 해결의 시범을 제공하면 인지적 동기 유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인지적 특성이 포함된 교육 목표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블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교육 목표 분류학을 참고로 해서 6가지, 즉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6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순서를 섞어서 외우지 말고 반드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순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재 130쪽에 보면 이 인지적 특성 교육 목표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인지적 특성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서술하기 위한 이론으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나 가니의 학습 위계설, 메이거의 조작주의 이론,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용을 치르실 분이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 가녜의 학습위계설, 메이거의 조작주의 이론,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익혀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재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인지적 특성의 교육목표 분류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평가 교재에서도 교육목표 분류학 중 인지적 특성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로 블룸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은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하고 평가로 갈수록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지식은 가장 단순한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정신 능력을 묻는 것인 반면, 평가로 올라갈수록 기능이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고등 정신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블룸에 의하면 지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고, 지식과 이해가 담보되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식에서 평가로 가는 이 단계는 순차적이면서 또한 앞 단계를 이루어내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개의 순수한 사고 과정이 아니고 이것이 누가적이고 복합적이고 위계적인 성질의 사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이란 이미 배운 내용, 이미 공부한 것을 사실, 개념, 원리, 방법, 유형, 구조, 이론 등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암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쓸 때는 정의하라, 기술한다, 찾아낸다, 열거한다, 짝짓는다, 약술한다, 가려낸다, 진술한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평가 문항 예시를 보죠. 1. 우리나라 이주시대, 조선시대죠. 조선왕조 22대 왕은 누구인가? 작품명에 해당하는 저자를 골라 번호를 쓰지요. 낭만파 음악을 듣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잠시 시간을 줄 동안 그 음악의 공명을 쓰시오 해서 기억했던 것을 써내도록 하는 방식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의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입니다. 이해는 지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 배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료를 기억하는 수준, 이것은 지식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료가 다소 변환되어도 치환되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진술은 꼭 한번 봐두시고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대한 답 중 맞는 것의 번호를 답안지에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이 나와 있고 문제를 보면 이 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활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용은 이미 배운 내용, 즉 개념이나 규칙이나 원리나 이론이나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인 또는 새로운 장면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진술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 물을 끓이고 있는 주전자의 뚜껑을 자주 열면 물이 늦게 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이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물이 늦게 끓는다는 것을 수건이나 수증기나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과
관계를 지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세분화하고 변별하고 구분하고 식별하고 하는 것들이 분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의 진술문 및 결론을 읽고 그에 대한 비판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진술문은 만약 완전한 경쟁이 존재한다면 생산품 가격은 필연적으로 판매 가격을 균일화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한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하지 않으며 또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생산품 가격은 판매 가격을 균일화시키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즉 찾아내고 가려내고 하는 것이 분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은 앞서 분석과는 반대로 합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찾아서 갈라내는 것이고 분류하는 것이라면, 종합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주어진 자료의 내용이나 요소를 정리하고 조작하고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 하나가 되도록 묶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력이란 독특한 의사소통 창안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 능력이 있고 수상관계의 추출 능력이 있습니다. 목표 진술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음 보기에 어느 시인의 시가 있다. 이것을 읽고 그에 맞추어 3절과 4절을 지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은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읽는 것이죠. 또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읽고 나름대로 상정하는 이론 가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구계획서를 설계해 보는 것도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근거로 해서 아이디어나 작품이나 해결책이나 방법이나 자료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목표 뉴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평가문항 예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칙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아래 글의 입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마지막 인지적 교수 목표의 평가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적인 문항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험자의 독해력과 어휘력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지적인 부분을 풀려면 그것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치는 사람의 독해력과 어휘력 수준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문항의 유형에 따른 특징, 장단점, 복잡성 등을 고려해야 되고 수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인지적 문항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항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작성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분석한 후에 평가 목표, 평가 장면, 평가 유형을 결정하고 이원 분류표를 작성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원 분류표를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가문항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가문항 검토 및 수정을 한 후에 평가문항을 편집하고 인쇄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지적 특성의 개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파워포인트로 볼 때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바탕으로 책을 2번, 3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종합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